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전날보다 0.29%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0.45%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75% 상승을 하면서 역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초대형 기술주인 이른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의 지주에서 알파벳, 아마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 S&P 500 지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3,000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멕시코 남부에 허리케인이 발생했던 뉴스는 혹시 보셨을 거예요. 4.5%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금값도 1.46%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파월에게 고맙다는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파월.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난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 시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가 일어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연방 공개위원회의 2% 목표에 못 미치고 있으며 무역과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 등 경제활동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은 현재의 경제 팽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적절한 조치는 이제 금리 인하죠. 적절한 조치. 연준은 또한 최근 몇 주간 전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제 덧붙였고요. 사업 투자가 주목할 만하게 둔화되었음을 지적했는데 시장은 이로써 거꾸로 안도감을 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이 공개 발언 이후에 1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중 3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월은 2, 4분기의 전반적인 성장은 완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FOMC의 연준 이외의 참여자들도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데이터들은 다른 움직임과 기초해 있는데 무역긴장과 세계 경제의 강점에 대한 우려가 불확실해져서 미국 경제 전망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중국과 1년여 넘는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고요. 지난달 양국은 잠정 합의를 통해서 무역협상을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유럽의 데이터는 별로 좋지 않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전해드린 유럽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의 구조조정이 이런 어떤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데 무디스한 브렉시트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ECB 입장에서도 이거는 ECB는 유럽중앙은행이에요. ECB 입장에서도 경제 상황을 부양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고 어저께 양봉이 한번 나왔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제가 장중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저가 매수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만 이제 유독 이렇게 좀 심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렇게 심하게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하게 빠진 것을 기술적으로나마 조금 보상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은 턴어라운드인지는 저는 이제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아직까지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기전자 관련된 경우에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장의 어떤 이슈와는 크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좀 지적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이닉스의 경우에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약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저점 대비 10%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들 이제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하이닉스 관련된 어떤 전기전자에 관련된 뉴스만 보면 마치 금방 회사가 망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외 반도체 공장도 일 규제 사정권이라 한국 기업 신용도 부담이 1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안 좋은 뉴스들에 이제 누가 영향을 받느냐?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하이닉스에서 약 한 달간 3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겠죠. 근데 여기 한 달이면 이 반등 구간인데요. 주가가 높았을 때 샀다가 이 반등 구간에서 죄다 이제 털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제 다 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악성 뉴스가 엄청 나오고 이렇지만 과연 매도를 할 구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판단을 위한 뉴스가 팩트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가시 위주로 흐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휩쓸리는 그런 안타까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들이 있어야 건전한 투자자들이 삽니다. 주식 투자에서 모두 다 100% 다 돈을 벌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편 주식공무원과 같은 우리 편은 이런 어떤 주식공무원이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닉스 요 구간에 약 외국인들은 2,600억, 기관 투자자들은 한 800억 정도를 줍줍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공무원이 이제 7월 5일 날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이죠.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닉스는 대기업이다. 하이닉스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왜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일본에서 소재를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벤더를 다양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벤더를 다양할 것이다. 오히려 일본 언론이 수출 규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청와대 역시 강경 자세로 전환되고 있다. 일전에 들은 우리나라 소재주 상승 여력과 관련이 있다. 지금 현재는 관망을 하자. 관망을 했으면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 그때보다도 오히려 이제 상승한 주가를 누리고 있을 텐데 쫄았다면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매도를 하고 이 지금 상승에 10% 오른 상승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회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하루만 더 시장이 좋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3일 연속 주식이 떨어지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요. 이번 어려움이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라는 것과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하이트진로, 롯데정밀화학 이런 어떤 내수주와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해 보이고요. 테마는 플러스 알파일 뿐 테마를 쫓지 마세요. 급등주와 테마는 보유자의 몫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테마를 쫓는 매매보다 저평가 종목 함정파고 기다리는 훨씬 안전하고 확률 높은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파월 의장의 국회 증언을 통해서 7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소식하고요. 언론의 지나친 공포 조장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망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 공무원 글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 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습니다.